우리는 50만 원 주고 한 달에 410만 원어치 이득 보는 거지. 새벽 2시 화장실 문틈으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엄만데 뭐. 싸게 먹히는 거지. 저는 변기 뚜껑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쌍둥이를 재우고 새벽 일시까지 걸레질하던 제 무릎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저는 아이 할머니가 아니라 한 달에 410만 원어치 이득을 주는 무료 노동자였다는 것을.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쌍둥이래.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숨소리. 불안한 하지만 어쩐지 기쁜 듯한 목소리. 축하한다, 얘야. 근데 엄마 부탁이 있어. 그날 저녁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30평대 아파트. 새 가구 냄새와 방향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민지와 사위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 손님용.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쌍둥이가 34주에 나올 것 같대. 70둥이야. 그럼 신생아시래. 응. 한 달은 입원이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쌍둥이 어린이집은 대기가 2년이래요. 그럼 돌보미는? 한 달에 한 명당 150만 원이요. 둘이면 300만 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면 우리 끝이야. 집 대출 3억인데 내가 안 벌면 이자도 못 갚아. 그리고 솔직히 나 임원 승진 대상이야. 준혁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과장 승진 앞두고 있어서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딱 1년만. 1년만 도와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제 아파트 25평, 월 70만 원짜리 국민연금, 제 아파트 월세 90만 원, 합쳐서 160만 원, 제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11월 12일, 준우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각각 2.1kg, 1.9kg. 인큐베이터 속 작은 생명들, 온몸에 연결된 선들, 산소호흡기 소리.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아이들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월세 90만 원에 놓고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창문 없는 방, 옷장과 침대가 전부. 이제 이곳이 내가 지낼 공간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용돈 드릴게. 한 달에 50만 원. 우리 쌍둥이 잘 키워줘. 엄마 그리고 미안해. 제가 살던 집 월세가 90만 원, 제 국민연금이 70만 원, 합치면 160만 원 거기다 한 달 용돈 5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엄마 월세 90만 원이랑 연금 70만 원. 어차피 엄마 여기서 쓸 일 없잖아. 그건 내 돈인데. 엄마 아이 보고 하면 은행 가기도 힘들고 하실 건데 제가 관리해 드릴게. 민지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노후 자금 내가 더 많이 불려드릴게. 준혁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니까 민지가 관리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관리 잘할게. 저는 그날 통장을 넘겼습니다. 제 월세 9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 제 국민연금 7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 민지가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민지 계좌로. 첫날 밤, 쌍둥이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밤 10시, 12시, 2시, 4시, 6시.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깹니다. 젖병, 기저귀, 트림 재우기. 새벽 5시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민지와 준혁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목욕시켜줘요. 엄마 냉장고에 이유식 재료 있어요. 유기농으로요. 엄마 기저귀 다 떨어졌으니까 마트 가서 사오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퇴근하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엄마 준우 엉덩이에 뭐 났어요? 기저귀 발진이야. 조금 있으면 나아. 조금? 엄마 요즘은 기저귀 자주 갈아줘야 한다니까요. 2시간마다 갈아줬는데 2시간? 1시간마다 확인해야죠.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좀 봐요. 맘카페에 보면 다들 30분마다 확인한대요. 30분마다? 네. 요즘 육아는 안 그래요, 엄마? 그 말이 처음 나온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쌍둥이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당근과 감자를 삶아서 으깨고 쇠고기를 다졌습니다. 민지가 퇴근해서 맛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설탕 넣었어요. 응. 애들이 안 먹어서 조금. 엄마. 요즘 애들한테 설탕 절대 안 넣는다니까요. 민지가 이유식 그릇을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준혁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청소해 주세요. 곰팡이 폈어요. 응, 내일 할게.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낮에 집에만 계시잖아요. 설거지 물이 뜨거웠습니다.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어머니는 집안일이라도 좀 더 하셔야죠. 내가 애들을 보는데 애 보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 엄마가 손주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9개월째 저는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안으면 각각 9kg, 둘이 합치면 18kg. 하루에 수십 번 안고 업고 달래고 무릎에는 물이 찼습니다. 손목은 건초염.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들 우는데 왜 안 봐요? 민지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 좀 아파서. 아파도 애는 봐야죠. 나 지각하겠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비 1만 원, 진료비 1만 5천 원, 약값 2만 원, 총 4만 5천 원. 제 용돈 50만 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다 큰일 나겠어요. 허리 디스크 4단계예요. 수술 고려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돼요. 무거운 것. 9kg짜리 손주 둘. 1년이 지났습니다. 딱 1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6개월만 더.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 비상금이에요. 300만 원 있어요. 엄마가 좀 맡아줘요. 내 손에 있으면 다 써버려서.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엄마 그 통장에서 50만 원만 빼줘요. 차 할부금 밀렸어요. 한 달 후, 엄마 100만 원만요. 에어컨 고장 났어요. 2달 후, 엄마 70만 원만. 애들 유모차 사야 해요. 6개월 후 민지의 통장에는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내 통장 좀 줄래? 엄마 왜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냥 확인 좀. 엄마 용돈 드리잖아. 그걸로 쓰면 되잖아요. 통장은 제가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래도 내 돈인데. 엄마 지금 우리 믿고 맡긴 거잖아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년째 저는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용돈 50만 원에서 약값 15만 원, 파스, 진통제 5만 원, 옷, 생필품 10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 교통비 5만 원, 남는 돈 12만 원. 민지야, 내 월세 90만 원이랑 연금 70만 원 거기서 조금만 쓸 수 있을까? 엄마, 왜 엄마가 돈이 왜 필요해? 그리고 그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해서 지금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찾으면 손해가 얼만데 정말. 하지만 지금 병원비가 부족한데. 엄마 여기서 먹고 자는 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제 적금을 깼습니다. 500만 원. 아껴서 모은 노후 자금. 그 돈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 6개월. 어느 금요일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와 준혁이었습니다. 당신 엄마 솔직히 너무 느리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맨날 기저귀 발진 생기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한테 50만 원 주는 거 진짜 아까워.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애 맡기면 한 명당 150만 원씩이잖아. 둘이면 300만 원. 맞아. 근데 어머니한테는 50만 원만 주잖아. 그럼 우리가 250만 원 아끼는 거야. 그렇긴 하네. 게다가 어머니 월세 90만 원, 연금 70만 원. 그거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한 달에 160만 원이야. 맞아. 그거 우리 생활비로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50만 원 주고 한 달에 410만 원어치 이득 보는 거지. 410만 원? 응. 아이 돌봄이 300만 원 절약하고 어머니 돈 160만 원 쓰고 빼기 50만 원. 410만 원이야. 계산 되게 정확하게 하네.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친정엄마인데 뭐. 싸게 먹히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병원도 다니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만 보는 건데. 우리는 밖에서 일하느라 죽겠어. 그렇긴 하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여기 안 계시면 생활비 내고 혼자 사셔야 하잖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야. 싸게 먹히는 거지. 410만 원어치 이득.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그 말들에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쌍둥이 우유팩, 깨진 계란, 흘러내리는 노른자.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410만 원어치 이득. 싸게 먹히는 거. 감사해야지.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받은 돈 50만 원. 제가 준 돈. 월세 90만 원. 연금 70만 원. 합계 160만 원. 차이 마이너스 110만 원. 매달 110만 원씩 손해. 아이 돌보미 비용 절약 300만 원. 합치면 매달 410만 원어치. 2년 반 30개월. 410만 원 곱하기 30개월. 1억 2,3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1억 2,300만 원짜리 무료 노동자였구나. 싸게 먹힌 거였구나. 그들에게 감사까지 해야 했구나. 그날 밤 저는 벤치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410만 원어치 이득. 그들에게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계산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3일 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쌍둥이를 목욕시키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하얀 천장, 산소호흡기. 보호자분, 환자분 협심증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의사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몸이 70대 후반 수준이에요. 지금 뭐 하세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응급실 5만 원, 검사비 15만 원, 약값 8만 원, 총 28만 원. 민지가 카드를 냈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갚아요. 나중에 갚아요. 제가 2년 반간 쏟아부은 1억 2,300만 원어치 시간은 언제 갚을 건가요? 퇴원 일주일 후, 민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뭐, 준혁이가 바람 폈어. 회사 후배랑. 1년 됐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더 애들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준비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최소 6개월은 더 필요해. 민지야. 응? 나는 이제 못 봐준다.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다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비는 누가 내? 민지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용돈 받잖아요. 50만 원으로 약가, 병원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엄마 근데 우리도 힘들어요. 나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엄마는 은퇴했잖아요. 할 일도 없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 민지야, 엄마는 하루에 18시간 일했어. 2년 반 동안. 그게 일이에요. 손주 보는 게 일이에요. 그럼 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며칠 전에 들었어. 너희 대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410만 원어치 이득. 싸게 먹히는 거. 감사해야 한다고. 민지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민지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 월세 90만 원, 내 연금 70만 원. 2년 반이면 4,800만 원이야. 돌보미 비용 300만 원씩 절약한 거. 2년 반이면 9천만 원. 용돈 50만 원씩 준 거 빼면 1,500만 원. 4,800만 원 더하기 9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1억 2,300만 원. 민지야, 내가 나한테서 받은 이득이 1억 2,300만 원이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으로 되는 거였으면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다음 날, 민지의 오빠, 제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지 얘기 들었어요. 엄마, 민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민수야, 엄마도 힘들어.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민지는 애 둘에 이혼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2년 반을 봐줬잖아. 2년 반. 그게 뭐가 대수예요? 우리 키울 땐 혼자 20년 키웠잖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땐 엄마가 젊었어. 지금은 65이야. 아프면 좀 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민수야, 내 월세 90만 원이랑 연금 70만 원, 민지한테 다 줬어. 2년 반이면 4,800만 원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같이 쓴 거잖아요. 나는 50만 원만 받았어. 엄마, 그래도 민지네 집에서 먹고 자는 거잖아요. 민수야, 그들은 나를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고 불렀어. 싸게 먹히는 거라고 했어. 그건 그냥 말실수죠. 말실수?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동생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내 딸인데. 나는 안 버려. 다만 더 이상 못 도와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 대신 봐주나? 언니 너 너무 이기적이야. 1억 2,300만 원어치 일하고도 내가 이기적이야? 그건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왜 그들은 나를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고 계산했어? 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내 통장 내놓고 앉아. 엄마. 앉으라고. 민지는 마지못해 통장 2개를 꺼내고 앉았습니다. 월세 통장, 연금 통장. 저는 은행 어플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월세 통장, 매달 90만 원 입금, 매달 90만 원 자동이체, 민지 계좌로 2년 6개월 30개월, 총 2,700만 원. 연금 통장, 매달 70만 원 입금, 매달 70만 원 자동이체, 민지 계좌로 2년 6개월 30개월, 총 2,100만 원. 합계 4,800만 원.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순자의 계산서, 제가 준 돈, 월세 2,700만 원, 연금 2,100만 원, 속에 4,800만 원, 제가 받은 돈, 용돈 50만 원 곱하기 30개월, 1,500만 원, 차액 3,300만 원, 돌보미 비용 절약, 한 달 300만 원 곱하기 30개월, 9천만 원, 총 이득 1억 2,300만 원, 병원비로 사용한 돈 500만 원, 총 손실 1억 2,800만 원. 저는 종이를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지야, 1억 2,800만 원. 민지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야. 엄마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 너희가 날 계산했잖아.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고. 나도 계산할 권리 있어. 그날 밤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돈 제가 갚을게요. 언제? 조금씩. 매달 조금씩. 민지야, 나 이제 68이야. 70 넘으면 어떡해? 나는 이제 못 기다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출근한 사이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 2년 반간 살았던 방, 옷가지, 책 몇 권, 약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쌍둥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우와 서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3살, 천사 같은 얼굴. 저는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우야,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살고 싶어. 책상 위에 편지 3통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 민지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더 이상 내 몸과 마음과 돈을 갈아 넣을 수 없어. 너희가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고 한 말, 엄마는 들었어. 싸게 먹히는 거라고 한 말도. 우리한테 감사해야지라고 한 말도. 엄마는 2년 반 동안 하루 18시간씩 쌍둥이를 봤어. 내 적금 500만 원도 병원비로 썼어. 허리 디스크 4단계가 됐어. 협심증으로 쓰러졌어. 그리고 너를 믿고 다 맡겼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나에게 돌아온 건 빈 통장과 아픈 몸뿐이구나. 엄마는 내 410만 원어치 이득이 아니야. 엄마는 내 ATM기가 아니야. 엄마는 내 무료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도 남은 인생이 있어. 쌍둥이 어린이집 대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갈 수 있대. 엄마가 지난주에 직접 가서 간청해서 자리 구했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리고 1억 2,800만 원. 잊지 마. 이건 내가 엄마한테 진 빚이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안녕. 엄마가 두 번째 편지. 준우와 서연에게. 사랑하는 준우, 서연에게. 할머니가 편지를 쓴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초등학생쯤 됐을까?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는 떠나야 했어. 할머니도 살고 싶었거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랑과 이용은 다르다는 걸.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할머니를 410만 원어치 이득으로 계산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나중에 크면 기억해. 사람은 숫자가 아니란 걸. 할머니는 멀리서 응원할게. 할머니가. 세 번째 편지. 나 자신에게. 순자에게. 너는 잘했어.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어. 병신같이. 내 건강을 잃었어. 내 시간을 다 줬어. 그리고 너는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는 말을 들었어. 이제 됐어. 이제 너를 용서해. 이제 너를 사랑해. 이제 너를 살려. 너는 숫자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순자가.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고민형을 아는 채 할머니, 어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언제 와? 준우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준우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를 사랑해야 해. 저는 준우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 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새소리, 멀리 보이는 산. 이게 내 아침이구나.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 월세 90만 원, 이제 제 통장으로. 제 연금 70만 원, 이제 제 통장으로. 총 160만 원. 월세 35만 원 내고 125만 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이 제 것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410만 원어치 이득이 아니라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요가, 복지관에서 무료 수업, 오전 산책, 동네 뒷산 30분, 점심 혼자 밥, 된장찌개 한 그릇, 오후 도서관, 저녁 친구들과 차. 한 달에 한 번 민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애들 잘 크고 있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잘 됐다. 엄마, 이혼 정리 거의 다 했어. 축하해. 엄마, 새 직장 구했어. 연봉 올랐어. 잘 됐네. 이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보내. 엄마한테 1억 2,800만 원 갚아야지.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가을날, 복지관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지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손에는 쌍둥이를 데리고 준우와 서연이 4살, 제법 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두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얘들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회사 끝나고 애들 데리러 가고 밥하고 재우고. 주말엔 빨래 산더미 청소 장보기. 그리고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고 한 거. 그건 제가 아니라 준혁이가 한 말이었어요. 민지야. 하지만 너는 동의했잖아. 너는 반대하지 않았잖아.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민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이에요. 1억 2,800만 원 중에 일부예요.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제가 다 갚을 때까지 오래 사세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지야. 엄마는 다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쌍둥이를 키우진 않을 거야.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쌍둥이 보러 갈게. 엄마.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부탁하는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도와줄게.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첫째, 엄마를 410만 원어치 이득으로 계산하지 마. 둘째, 엄마를 싸게 먹히는 거라고 부르지 마. 셋째, 내가 아프면 내가 날 챙겨. 넷째,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존중해. 다섯째,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1억 2,800만 원, 10년 안에 다 갚아. 매달 100만 원씩. 약속 어기면 그날로 끝이야. 민지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네, 엄마. 반드시 갚을게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 민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용증이에요. 1억 2,800만 원. 공증 받았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토요일마다 민지네 집에 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쌍둥이와 놀아주고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랐던 점. 민지가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매번 말했습니다. 민지가 제 택시비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득이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매달 1일 민지는 10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2025년 1월 입금 100만 원, 2025년 2월 입금 100만 원, 2025년 3월 입금 100만 원. 저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가치였구나.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존중이었구나. 3년 후 쌍둥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 소도시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 달에 2번 서울에 올라갑니다. 쌍둥이를 만나고 밥 먹고 돌아옵니다. 어느 일요일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랑 안 살아?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할머니 인생? 응.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럼 우린? 너희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할머니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달 돈 주는 거 맞아? 응. 왜? 할머니가 너희를 키우느라 쓴 돈이랑 시간을 갚는 거야. 할머니한테 돈 줘야 해? 응. 할머니도 일한 거니까.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돈 줘야겠다. 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엄마 도움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해. 그게 존중이야. 봄날,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손에는 책 한 권,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민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이번 달 갚았어요. 입금 100만 원. 앞으로 95개월 남았어요. 8년 정도. 힘내서 갚을게요. 저는 답장합니다. 고맙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 준우 서연 보고 싶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나도 저렇게 날고 있구나.
410만 원어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엔딩.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강력한 착취의 도구가 됩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진 희생들. 그리고 410만 원어치 이득이라는 말로 계산된 사랑.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끊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누군가는 용기 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서만 자랍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득으로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준우야,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기로 했단다. 할머니는 410만 원어치 이득이 아니야. 할머니는 사람이야. 할머니는 월급 받는 가정부도 아니고 싸게 쓰는 노동력도 아니고 계산 가능한 이득도 아니야. 할머니는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 오늘도 햇살이 따뜻합니다. 오늘도 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돈이 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자유롭습니다.